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 하나의 이야기라 여겨주시면 됩니다. 올해로 66살이 되었고 지금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제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삶이 늘 그랬듯 피할 수 없으면 견디고 견디다 보면 길이 생기더군요. 저는 전라도 어느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5남매 중 셋째였고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제 설 자리는 늘 뒤쪽이었어요. 어릴 땐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식당이며 방직 공장 같은 데서 돈을 벌었어요. 서울로 올라온 건 19살 무렵이었어요. 고모가 사는 집에 얹혀 살면서 청계천 근처 봉제 공장에서 일했죠. 그때 만난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였어요. 말수는 적지만 손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사귄 남자였고 첫눈에 반한 것도 아니었지만 묵묵하게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어느새 마음이 가더라고요. 23에 결혼했고 남편 나이는 26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손 벌릴 형편이 못 되었고 그저 둘이서 함께 잘 살아보자 다짐했어요. 처음 몇 해는 참 행복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둘이 함께한 저녁 밥상이 따뜻했고 주말엔 동네 시장 구경하며 웃었어요. 25에 첫 딸을 낳았고 그 다음 해에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아이들 얼굴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행복은 늘 짧게 지나갑니다. 남편이 다니던 공장에서 손을 다쳐 몇 달 일을 못하게 되었고 결국엔 공장에 잘리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도 막노동 현장 도시락 배달부터 건물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기술을 배우고 취업도 했고요. 비록 큰 돈은 못 벌었지만 그 마음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가난했지만 그 시절이 가장 사람다운 시간이었어요. 좁은 단칸방에서 아이들과 웃고 떠들던 날들, 신발이 작아진 아이들 운동화를 사러 시장을 돌던 날들, 그런 일상이 모여 제 인생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면서도 아이들은 웃으며 자라줬습니다. 저는 그런 딸들을 키웠다는 사실 하나로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아이들 둘 다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제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떨 땐 제 몰래 용돈까지 모아서 제 지갑에 슬쩍 넣어두고 가곤 했어요. 한 번은 작은 애가 그러더군요. 엄마, 나 어릴 때 배고팠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엄마가 맨날 빨래하고 반찬하고 일 나가는 뒷모습은 아직도 기억나.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못 해준 것만 마음에 남았는데 그 애들은 내가 해준 걸 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큰딸은 성실하고 야무진 아이였어요. 입사 5년 만에 팀장이 되었고 직장에서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평소에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동생도 잘 챙겼어요. 그런 딸이 30쯤 되던 해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고 나이는 2살 위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조금 됐지만 함께 식사해보니 반듯하고 착한 청년이더군요. 무엇보다 제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 집도 사돈 어른들이
소박하고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상견례도 화기애애하게 마쳤고 결혼 준비도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결혼식 날 딸아이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제 평생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나더군요. 아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부족했지만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큰딸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은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지만 아이가 자라면 다시 일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위도 성실하고 무엇보다 제 딸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둘이 사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딸이 안정을 찾고 나니 이번엔 둘째 딸이 말하더군요. 엄마, 나도 남자친구 있어. 아이 표정이 환하게 밝아서 그걸로 저는 충분했어요. 좋은 사람이겠구나 싶었지요. 그 남자도 우리 딸보다 6살이나 많았지만 말투가 정중하고 사람이 착해 보였습니다. 둘이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기에 저도 마음을 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을 앞두고 딸아이는 여러 번 제 옷차림을 신경 썼고 머리도 미리 손질해 주었어요. 엄마, 너무 고생스러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예쁜데 왜 맨날 고무 장갑 낀 모습만 보여줘. 저는 웃으며 말했죠. 엄마는 내가 어디 데려가 주면 그걸로 좋다. 상견례 날 저는 새로 산 옷을 입고 딸과 함께 약속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집도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하고 기도하며 말이죠. 그렇게 딸의 남자친구 가족과 마주 앉게 되었고 조심스레 인사를 나누며 상견례 자리가 시작됐습니다. 바깥사도는 조용하셨고 안사도는 아주 단정한 외모에 눈매가 매서웠어요. 인사드리고 자리에 앉아 차가 나왔고 자연스레 대화가 오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대화였어요. 고향이 어디냐, 무슨 일 하시냐, 애들은 어떻게 자랐느냐 그런 질문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사돈 말씀에 가시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제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하자 아이고, 그런 집이면 아이들 교육이 많이 힘들었겠어요. 아버지 손이 없으면 다르죠.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제 딸이 잠깐 얼굴이 굳는 게 보였어요.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 했어요. 안사돈이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드릴 사람은 하나뿐인 우리 아들 내조도 잘하고 시부모도 잘 모시는 아이면 좋겠어요. 라며 제 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는 제 딸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돈께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부족한 것은 미리 가르쳐서 보내시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하더군요. 기분이 상했지만 딸의 앞날을 위해서 꾹 참았습니다. 나 혼자만 소갈이 하면 되리라 생각했지요.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 속에 몇 마디가 더 오가다가 제1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안사돈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양보호사시라면서요? 하루 종일 똥 치우는 거 그거 힘들죠. 그런 일 하시면 몸도 마음도 거칠어질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고 어떻게 견뎌왔는지 안사돈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딸이 정색하고 말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 힘든 일 하면서도 저랑 언니 키우셨어요. 남들처럼 좋은 직장,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저희 키우시려고 하루에 5시간도 못 주무시고 사셨고요.
똥 치운다고요? 요양원에서 사람 돌보는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참 실망스럽네요. 그러고는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대로 식당을 나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고 두려웠어요. 딸아이는 말없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는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딸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할래.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랑은 결혼 못 해. 엄마한테 그런 말 듣게 한 것부터가 난 싫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결혼까지 마음먹은 사람인데 하지만 속으론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딸 누가 뭐래도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니까요. 그렇게 둘째 아이의 인연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한동안 마음이 허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하게 지내려 애썼고 저 역시 평소처럼 출근하고 식사하고 사람들 챙기며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속으로는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날 그 자리, 그 말들, 그리고 딸아이가 저를 끌고 나왔던 순간까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전철 2번 갈아타고 요양원에 도착하면 제게 맡겨진 어르신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돌봤어요. 치매 어르신은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달라지고 어느 순간에는 아이처럼 굴고 어느 순간엔 세상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하니까 마음 단단히 먹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요.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준다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맙다고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루 피로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가족도 못하는 일을 제가 대신해 드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나 둘째 딸은 새로운 사람과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딸을 아껴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전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싶었죠. 나중에 남편 만나서 나 참 잘 해냈지? 하고 웃으며 물어볼 일만 남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또 해가 바뀐 어느 날이었어요. 새로 들어올 환자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보호자와 함께 오는 걸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 한 분과 그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남자.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어르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 분명히 몇 년 전 둘째 딸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딸의 예비 시어머니. 저를 똥 치운다며 깔보던 그 사람. 그 여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많이 휘어졌고 눈빛은 허공을 향해 있었으며 입은 약간 벌어져 있었어요. 말도 하지 않았고 몸도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말을 잊었어요. 그 옆에 있던 남자 예비 사위였던 그 사람도 저를 알아봤는지 눈이 마주친 순간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추는 걸 보며 그쪽도 당황스러웠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수인계를 받으며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2년 전에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충격으로 치매 증세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들이 집에서 모시다가 상태가 점점 심해지고 돌보기가 벅차져서 결국 치매 전문 요양원으로 보낸 거래요. 지금은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대소변 실수도 잦고 가끔 정신이 돌아와도 아주 짧은 순간뿐이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묘하게 떨렸어요.
한때 저와 제 딸을 모욕했던 그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네, 정말 그랬어요. 누워있는 그분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천벌이지. 그렇게 남을 깔보고 함부로 말하더니 결국 인생이 이렇게 되네.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가슴 밑바닥 어딘가에는 억울하고 아팠던 그날의 감정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처음 며칠은 그 사람 얼굴 보기도 껄끄러웠어요. 마음 한구석에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가득했죠. 자업자득, 천벌. 그런 단어들이 저도 모르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마음이 이상하게 짠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했어요. 아무리 저한테 못되게 굴었다 해도 지금 이 사람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몸 하나 가누지 못한 채 누워있는 존재였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것이 사람 마음인지라 참 다양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담당인이 맡은 일은 평소처럼 해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못 알아봤어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루에 몇 번씩 소리를 지르거나 웅얼거리며 울곤 했어요. 어느 날은 그 사람 대소변 처리를 하며 기저귀를 가는데 문득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 여자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대소변을 치우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는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어머니니까요. 나이 들고 몸 아프고 마음 약해진 이 앞에서 더 이상 분노를 품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제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그 여자가 누워 있다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뭔가 흔들렸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어떤 짓을 했든 지금 이 모습은 참 안쓰럽잖아요. 그 후로 저는 그 여자를 돌볼 때마다 마음이 점점 묘하게 변해갔어요. 화가 나고 속이 시원하던 감정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 자리에 어쩐지 알 수 없는 짠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어요. 엄마 맞지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러다 금세 알았죠. 이 여자가 나를 자기 엄마로 착각하고 있다는 걸요. 치매 환자들이 그러듯 시간도 사람도 헷갈리고 옛 기억에 머물러 사는 거겠지요.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 난감했어요. 어찌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그냥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여자는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과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엄마로 알고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학교 가기 싫었던 날, 첫 월경을 했던 날, 혼자 울며 참았던 일들, 젊어서 남편이 밖으로만 돌았던 서운함, 하나뿐인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밤잠 못 잤던 기억들까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그 여자는 저에게 말을 쏟아냈어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날이면 마음이 묘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작고 여렸어요. 그저 평범한 아내였고, 엄마였고, 한 인간이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미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움이라는 건 참 강한 감정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 그 감정도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그 여자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 살았지요? 부족했지만, 그래도 애 키우고, 살림하고, 안 놀고, 바르게 살았지요? 엄마가 인정해줘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도 내 안사돈이 될 뻔했던 이 여자도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냈구나. 그렇게 한 평생을 열심히 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제 인생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너 참 잘 살았다. 수고 많았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잠시 눈을 감고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그 사람을 엄마인 척하며 돌봤습니다. 누가 보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따뜻함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요. 그 사람은 눈을 뜨면 저부터 찾고 제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했어요. 가끔씩 상태가 더 나빠져서 누구든지 낯설어하고 울먹이기도 했지만 제 얼굴만 보면 이내 안정을 되찾곤 했죠. 엄마, 오늘은 나 잘했지요? 응, 잘했지. 아주 잘했어.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저려왔어요. 예전엔 이 사람이 제 딸을 깎아내리던 사람이었고 저한테는 면박까지 줬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렇게 작고 여린 모습으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기가 어릴 때 얘기를 꺼냈습니다. 비 오는 날 혼자 우산 없이 학교 갔다가 옷 다 젖어 돌아왔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아무 말 없이 마른 수건으로 닦아줬던 기억이 난다면서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때 엄마 손이 따뜻했어요. 그 손 잡고 자고 싶었는데, 나이 드니까 그런 게 다 생각나요. 그땐 왜 그렇게 엄마랑 부딪혔는지. 말을 이어가다가 또 금세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얘기였어요. 내 아들, 내가 혼자 다 키웠어요. 그 애 아빠는 맨날 밖으로만 돌고 집안일엔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밥 먹이고 학원 보내고 대학 등록금 대려고 보험도 깼어요. 시댁에도 손 안 벌리고요 그랬는데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봐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냥 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억척스럽게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살아낸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계속 묻곤 했습니다. 나 그래도 괜찮은 딸이었지요? 좋은 엄마였죠?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 엄마처럼 말해줬어요. 그래, 너 잘 살았어. 고생 많았다. 그렇게 우리는 3달을 엄마와 딸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 옷깃을 붙들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사실 말야. 사돈 될 뻔한 분한테 너무 못했어. 그 집이 형편이 어려워 보이니까 아들이 고생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미움으로 말했어요. 참 못된 짓이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그 사람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갑자기 제 눈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아니, 아니야. 사돈이 되진 못했지만, 제가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하나뿐인 아들 잘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욕심이 돼버려서 사돈께 너무 큰 신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떠오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어미 마음이지요. 그땐 저도 마음이 여유 없었고, 지나고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사돈은 참 강한 분이에요. 혼자서 2딸 키워내고 그렇게 묵묵히 살아온 삶을 제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요. 괜히 자존심에 괜히 나만 힘들었던 것처럼 그게 참 부끄럽습니다. 그 마음이면 됩니다. 지금 이 말 한마디면 다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숙였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을 돌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미움도 후회도 다 흘려보낸 느낌이었어요. 이상하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면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분이 그렇게 저를 엄마라 부르고 속마음을 하나씩 꺼내는 그 시간이 어쩌면 저한테도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뒤 며칠은 마음이 한없이 허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긴 시간이 끝났다는 묘한 안도감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사람이 한 생을 마무리한다는 건 참 복잡한 일입니다. 살아온 날들만큼이나 얽히고 설킨 감정들이 따라붙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죄송했습니다 라고 말하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제 안에 오래오래 남아있더라고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건 얼마나 큰 용기일까요? 또 그 진심을 받아들이는 것도 얼마나 큰 결심이고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저는 참 고맙습니다. 그분을 보내고 병원 복도 한쪽에 서서 가만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오가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풍경이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도 어쩌면 그런 흔들림 속에서 피어난 봄나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먼저 떠나고 2딸을 혼자 키워내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버티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고통은 지나고 나면 모두 사랑이었다고.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나고 나니 다 사랑이더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젊은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나이 들면 알게 됩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원망했던 순간도 결국은 다들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거라는 걸요. 그걸 이해하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어른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요양원에서 일합니다.
여전히 치매 어르신들 곁에서 대소변을 닦고 손톱을 깎아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낮춰보기도 하고 똥 치우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는 그 손을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저여서 저는 오늘도 하루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 둘 낳고 좋은 엄마로 살아가고 있고, 둘째도 그 일 이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 둘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게 어미 마음이겠지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습니다. 미움도 생기고 후회도 생기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흐려지고 결국은 배움이 됩니다. 사랑이 되고요. 누가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나이에 말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 하나만 드릴게요. 끝까지 사람으로 남으세요. 끝까지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보세요. 그게 쉽진 않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참 고마운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면 인생 참 잘 산 겁니다.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